안녕하세요, 임종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존의 방송에서 하던 그대로 부동산 고민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4명을 예약을 해서 오늘 전화 통화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전화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사연부터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네네. 네, 제가 작년에 신축 빌라를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근데 부동산에는 30평형이라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네. 최근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전용 면적이 49제곱미터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네, 근데 분양 당시 받았던 분양 계약서에도 49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럼 제가 사기를 당한 걸까요? 아, 네.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요즘에 뭐 전세 사기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이제 사기 그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이거는 사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에 대한 면적에 대한 기준을 좀 알아야 이제 대화가 좀 편해질 것 같은데, 네네. 우리가 30평형이라고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요. 네. 자, 아파트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이 합쳐져 가지고 이것을 평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평형이라는 건 우리가 요즘에는 뭐 제곱미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보통 3.3제곱미터가 보통 한 평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예,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제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 전용 면적이라고 얘기해서 그게 바로 등기상에 있는 면적이에요. 자, 근데 지금 49제곱미터가 표시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예, 49제곱미터를 대략적으로 평으로 따지면 대략 한 15평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 15평인데 요즘에 신축 빌라들은 발코니가 확장이 되는데 아파트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이 발코니가 확장된 면적까지 포함해서 다 쓰게 됐는데 등기상에는 그 발코니 면적이 빠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등기상에는 49제곱미터로 돼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한 60제곱미터 이상을 사용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60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거에다가 뭐 계단 들어가죠, 엘리베이터 들어가죠, 그리고 또 앞에 주차장 면적 들어가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공용 면적이 합쳐져서 평형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30평형이라고 얘기한 거는 다 합쳐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사기는 아닐 것 같고요. 네. 대신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등기부 등본상 49제곱미터다라는 건 알고 가셔야 되고 나중에 매매를 하시거나 그 집을 전세 놓거나 하실 때는 그렇게 계약서상에 49제곱미터를 표시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제 뭐 30평형이다 이거는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고요. 네. 알고 계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전화 주신 것처럼 평형과 그리고 또 등기상에 있는 면적이 다르다 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그리고 평형 이게 다 다릅니다. 아파트는 대부분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면적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거는 발코니가 확장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확장돼서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사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좀 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시청자님처럼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충분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고민 신청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좀 여쭤보려고 이제 연락드렸거든요. 네네. 이게 제 일은 아니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 일이시거든요. 네네. 네, 어머니 집에 이제 편지가 하나 왔는데 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편지가 하나 왔더라고요. 예. 내용 보니까 이제 재개발에 동의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솔직히 그 재개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TV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재개발 얘기가 많은데 잘 네. 모르니까 네네네. 저희가 이 편지에 동의를 해주면 나중에 재개발돼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래요.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데가 뭐 빌라예요? 단독주택이에요?
빌라입니다. 빌라. 예. 자, 이렇게 설명 좀 드릴게요. 좀 전에 지역주택조합에서 동의를 해달라고 편지가 왔다고 했었잖아요. 예. 자, 일단은 재개발하고 지역주택조합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빌라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 최근에 뭐 비 많이 와가지고 지하 침수돼서 뭐 재개발 어쩌고저쩌고 얘기 많이 나왔죠. 예. 자, 이렇게 정부에서 또는 주민들이 동의해가지고 재개발이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은 사실은 어떤 회사가요, 네. 그 지역의 땅을 다 사들여서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를 분양하는 행위가 사실 지역주택조합이에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합에 가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자격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계시는 데가 서울이에요, 어디예요? 서울 저기 이제 용산구 쪽이세요. 아, 그래요? 서울에서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려고 하면 서울 지역 내에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네. 또 주택이 무주택이거나 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 주택이 있어야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이 아니라 그냥 일반 재개발로 간다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주택수와 상관없이 재개발 조합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일단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파트가 지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파트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빌라의 가격은 오를 거예요. 진행이 된다면.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동의를 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적정한 타이밍에서 내가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갈 것인지 그거는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최근 들어서는 이 서울에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공급 계획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라도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동의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지역주택조합은요, 서울에서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주민들의 동의받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이 아니라 다른 재개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걸로 조금 더 동의를 해주시는 게 아마 재산 증식에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그 다른 문의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예,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전화를 받아 보았는데요. 자, 어머니 집에 지역주택조합에서 동의해달라는 편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재개발하고 지역주택조합은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요, 서울 시내에서 사실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흔한 얘기로 원수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되게 어려운 사업인데요. 될 수 있으면 재개발로 가는 게 좋고요. 재개발로 동의돼 가지고 그게 사업 속도가 진행될수록 이 재산의 가치,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유하셨던 빌라의 가치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편승하셔서 조합원으로서 같이 간다라면 분명히 성공적인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사연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아니, 저는 지금 강서구에 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저희가 꼬마 빌딩에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꼬마 빌딩이요? 네. 네네네. 근데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꼬마 빌딩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비싸죠? 예. 네.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예예예. 월세를 좀 받아가면서 좀 재테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 알아보면서 너무 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엄두가 안 난다는 건 가격이 비싸다는 뜻인가요? 비싸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게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지. 자, 그럼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꼬마 빌딩의 목적이 우선 월세를 받는 게 목적이세요? 예, 월세를 일단 받는 걸 목적으로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럼 뭐 월세 받는 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피스텔도 있고 상가도 있고 예. 꼬마 빌딩도 있는데 네. 그 중에 꼬마 빌딩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그것도 좀 안정적이지 않나요? 그게 안정적이다. 다른 거에 비해서. 일단은 꼬마 빌딩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수익형이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꼬마 빌딩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땅을 많이 깔고 앉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일반 상가보다. 그래서 나중에 땅값 상승에 대한 시세 차익도 좀 받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제가 보기에 뭐니 해도 꼬마 빌딩은 그 허수로만 그 오래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사서 이렇게 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뭐 그런 어떤 재미 때문에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꼬마 빌딩에 나와 있는 것들이 예. 오래되고 이제 좀 고쳐야 될 것들, 그런 게 있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많이 사람들이 사서 이미 리모델링을 다 해놓고 또 예. 월세 리밋 다 맞춰놓고 그런 게 있는데, 네. 자 이렇게 임대를 다 맞춰놓고 리모델링 한 거는 되게 비싸요. 예. 지금 혹시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한 좀 10억 선에서 지금 해보려고 하거든요. 현금 10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 10억 정도로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에 10억으로 할 수 있는 게 흔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눈높이를 좀 낮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되어 있는 거는 그 돈으로 좀 어렵고, 예. 뭔가 입지가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니 뭐니 해도 입지라고 항상 말씀을 제가 드려요. 아, 네. 그러니까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경기도권이라도 위치가 좋으면서 내가 그거를 잘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네. 왜? 꼬마 빌딩은 월세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예.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월세 200만 원 나오는 걸 싸게 사서 이걸 리모델링을 좀 해가지고 월세가 막 500만 원 올린다. 그러면 가치는 2배 이상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아, 예. 그게 바로 꼬마 빌딩 전략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임대를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공부 좀 하셔야 되고요. 아, 네. 지금 강서구에 계신다고 했는데 동네에서만 찾으면 아마 10억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 좀 그렇죠. 눈높이를 낮춰서 지역을 조금 더 옮겨 보시고 예. 지역과 그리고 리모델링 그리고 또 임대차에 대한 부분 세 가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어려우면 찾아오세요. 다시 연락드리고 예. 찾아뵙겠습니다. 예,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는 안 되니까 전화 주시고 한번 찾아오시면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예, 지금 전화하신 분은 이제 꼬마 빌딩인데요. 많은 분들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허술한 건물을 사서 이미 리모델링해서 맞춰놓고 비싼 가격에 내놓으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셨는데 지금은 거꾸로 좀 오래된 걸 사셔서 직접 리모델링 하려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좀 하셔서 초점을 맞추신다라면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고 월세도 받을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우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드리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상담 전화 드렸거든요. 예. 네, 그 다름이 아니라 네. 저희 어머니가 네. 최근에 상가 하나를 분양을 받으셨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세입자 상가가 네. 그 지나갈 때마다 계속 보는데 영업을 안 해서 걱정되어서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 건물 지은 시행사? 예. 그분이 예. 영업을 하시는 거라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사실 그 세입자가 건축주인 것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예. 괜찮은 건가 해서요. 걱정되시죠? 네. 걱정될 것 같은데. 저희가 시청자 사연을 아까 받았을 때는 뭐 사기냐 근데 사기 아니라고, 근데 이거는 약간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깡통 전세 그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요즘 건축주들이 또는 이렇게 시행한 사람들이 약간 분양을 위해서 수를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주택은 이런 깡통 전세라고 해서 전세금을 뭐 매매가 수준을 맞춰서 명의만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이런 방식도 많이 쓰는데, 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제 분양이 잘 안 될 때 네. 본인들이 직접 장사를 해요. 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가 살 때는 월세 받으려고 사실 상가 사잖아요. 네. 그러면 월세가 만약에 500만 원이 나온다 한 달에, 네. 그러면 이거를 뭐 수익률 계산하면은 뭐 20억짜리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장사가 안 되는 데서는 500을 받을 수 없으니까 원래는 200, 300을 받아야 정상적인데, 그렇게 받으면 20억에 분양을 못 하니까 이걸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직접 장사하면서 500만 원을 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안 팔릴게 500만 원 내가 매달 줘서 한 2년 준다 하더라도 네. 500만 원씩 1년이면 6천만 원, 2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네. 1억 2천만 원만 쓰면 20억짜리 팔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세입자가 아니라 건축한 사람이 자기가 장사를 한다고 거기에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 목적이 원래 뭐예요? 장사하는 게 목적이면 가게문을 당연히 안 닫았겠죠. 네. 근데 닫는다라는 건 목적이 장사가 아니라 파는 게 목적인 거예요, 건물을.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이 장사를 하는 세입자가 아닌 팔려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어머니는 이제 뭐 철석같이 믿고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 조금 걱정됩니다. 전화 주신 분께서 네네. 어머니한테 직접 얘기하면 또 속상해할 수 있으니까 네네. 한번 진짜 장사를 얼마큼 진짜 잘하고 있는지 네. 한번 판단해 보시고 네. 나중에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조금 네.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지금은 좀 걱정되니까 참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사연은요, 상가인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깡통 전세 사기 많이 저는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주택에 있어서 사기 사건 중에 하나인데 지금 상가에 있어도 이렇게 세입자인 척해서 건물을 지은 사람이 직접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입자한테 무상으로 월세를 주면서 들어와만 있어라 그러고서는 상가를 파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이라면 임대인이 월세를 내놓고 임차인이 그 월세를 내면서 장사가 잘 돼야지 제대로 된 상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약간 비정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받기 전에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 사연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상가를 사시겠다 또는 뭐 집을 사시겠다 사시기 전에 전화 주세요. 그래서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저희 전화 상담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뭐 시간 하루 종일 전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전화 상담 예약을 받아서 이렇게 통화하고 여러분들에게 상담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방송을 보시고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은 5분을 추첨을 통해서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링크 주소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